대출 규제하면은 부자들이 힘들까 서민이 힘들까? 그걸 할 정도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집값에 대해서 이제 혈안이 돼 있습니다. 네. 집값 잡는 거에.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학계에서 보시기에는 실제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이게 체감상 그런 걸까요? 대도시에서 주택 공급이 넉넉하다는 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거의 뭐 유일한 사례가 아틀란타 정도. 아틀란타. 거기는 이제 워낙 공급을 많이 해요. 네. 난개발 천국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한 30년 동안 집값이 가장 안정적인 도시고 계획 규제도 있고 뭐 있어가지고 다 부족해요. 근데 서울시장님도 이제 최근에 나와서 뭐 집값 부족한 게 아니고 공급량이 많다. 그 말은 이제 전적으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작년까지 뭐 이제 재작년까지 한 3만 원, 4만 원 공급하다가 올해 이제 4만 원, 5만 원을 공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다. 이거 말도 안 되고요. 그건 집이 지금 한참 많을 때 공급이 늘어나는 건 맞는 거죠. 네. 지금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택 보급률도 보시면은 주택 보급률 전 세계적으로 쓰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안 쓰죠. 선진국에서는. 네, 선진국에서는 뭐 처음부터 써본 적이 없고 음. 뭐 가끔씩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주택 보급률도 계산했다가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주택 보급률이 낮은 걸로 나와서 그 다음부터 비교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주택 보급률을 보더라도 96% 초반 96.3까지 갔다가 주택 보급률 조사하고 처음으로 95.9로 떨어졌어요. 지금. 네네. 그것만 봐도 공급이 충분한 그건 아니죠. 근데 선진국에서는 명쾌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명쾌한 기준이 뭔가 하면 공가율이라 그래요. 공과율이요? 공가. 아, 공가율.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 공실률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비어 있는 집. 예, 네. 쓸 집인데 비어 있는 집. 네. 쓸 수 있는 집인데. 근데 이제 서울시도 이제 2015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센서스. 네. 빈집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빈집 조사가 그때 10만 채가 나왔어요. 네. 서울 전체적으로 한 300만 채에서 350만 채. 뭐 기준에 따라 달라요. 쪽방을 집으로 치느냐 안 치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예, 뭐한 300에서 350만 채 정도 되는데 10만 채가 빈집이에요. 네. 그때 빈집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재건축하는 것도 빈집으로 들어가요. 아하. 그 그렇군요. 통계상. 네. 그리고 오늘 내일 이사를 가기 위해서 오늘 도배를 하고 있다. 빈집으로 갑니다. 그건 빈집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통계 수치상 오류가 있는 거라고 하여튼 볼수 그런 있겠네요. 것들을 다 조사한 게 10만 호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서울 주택을 한 300만 채라 그러면은 그 빈집 공과율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사를 안 하니까 환원을 하면은 네. 한 3%쯤 되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보기엔 한 1% 미만일 거예요. 근데 그런 빈집이 있기 때문에 1% 미만인데 3%라고 해봅시다. 네. 근데 그럼 뉴욕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빈집 말고 진짜 빈집, 쓸만한 집인데 빈집 비율이 5% 미만이면 위기 상황이라 그럽니다. 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임대료 규제 같은 것도 막 해요. 네. 한 50년 가까이 위기 상황이에요. 어. 근데 그 전문가들도 공실률, 공가율이 한 5%는 돼야지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하거든요. 네. 왜 그런가 시골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서울에 왔을 때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뭐 많이 잡더라도 3% 미만이니까 어떤 통계를 봐도 서울엔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을 계속 늘려야 된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그 업계나 학계에서의 입장이죠. 그러면 이런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부의 규제는 사실상 시장에서 볼 때는 이런 수요자들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19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2월 20날 부동산 대책까지 해서 총 19번이 나왔는데 이 실제적으로 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먹혔다고 일단 보시나요? 그게 저는 전혀 반대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파리 대책이 사상 최대의 정책, 대책 뭐 재작년에 나왔죠. 근데 파리 대책 이전에 강남 아파트가 4%대였다가 이후 1년간 네. 14%대로 뛰었거든요. 그 사이에 경제가 좋아진 것도 없고 네. 돈을 더 푼 것도 아니고 금리를 또 파격적으로 낮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정책 변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시 경제는 계속 안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최근 한 제가 이제 일부러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서 KB 지수를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한번 그걸 보여드릴게요. 가격이 요렇게 오르다가 파리 대책 이후에 폭등합니다. 네. 그리고 또 파리 대책 이후에 조금 주춤하다가 9.13 대책 직후에 폭등합니다. 네. 직후에 폭등하고 또 이제 주춤합니다. 주춤하다가 빠지기까지 했어요. 네. 그러다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또 폭등합니다. 네. 이상하게 정부가 대책만 발표하면 오릅니다. 네. 서울하고 강남 아파트가. 이거는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선진국에서 이런 정책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LTV를 이렇게 쓰는 나라도 없고요. DTI도 이렇게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규제 정책이 아니고
금융 건전성 규제거든요. 우리는 네. 이걸 하도 쓰다 보니까 뭐 전 세계 다 그런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뭐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도 LTV 규제가 들어갔어요. 개인 규제가 아니고 은행 규제입니다. 네. 은행이 부동산 혜택을 다 합쳤을 때 뭐 어떤 사람은 LTV 105%, 110%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 있잖아요. 합쳐가지고 이제 그 규제가 몇 프로냐? 90%입니다. 네. 우리는 그 40%, 9억 이상은 또 20%까지 낮추고 15억 이상은 0%. 네. 이런 규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실패를 했으면은 이게 뭔가 좀 전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약하게 해서 집값이 안 잡힌 거다. 아, 대책이 처음부터 약했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얘기할 정도로 좀 과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고 그 다음에는 주택 공급을 좀 늘려주겠다. 예, 양도세 규제를 강화하고 또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 주택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당근하고 채찍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나올 대책이 있다면 어떤 식의 대책이 나올까요? 그 일단 뭐 양도세 당근을 줬다라고 뭐 어떻게 언론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 당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당근을 줬으면은 받아들여가지고 거래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거래 절벽에서 이제 거래 실종이라는 표현도 가끔 쓰는데 그래서 뭐 그게 거의 효과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 기존에 했던 걸 밀어붙이는 정도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전월세 상한제에서 좀 보호를 한다. 그다음에 상가도 규제를 하고 뭐 그 정도 얘기는 워낙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12.16 대책으로 돌아가 보면은 12.16 대책은 전 세계에서 기발하게 우리가 한 겁니다. 저도 주택 역사 이런 것도 좀 보고 했는데 이런 정책 편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한 거예요. 근데 12.16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가 마음먹으면 뭘 할지 모른다예요. 네. 시장에 준 신호가. 그래서 지금 예측하는 것도 어렵고요. 뭐 정부가 워낙 12.16 대책 이후에 시장에 준 시그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뭐 찌라시 주택거래 허가제 뭐 이게 정보 찌라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게 12.16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가 도대체 뭘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학계에서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한 5년 지나면 그런 논문들이 나올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대출 규제. 뭐 대출 규제 같은 LTV 규제는 아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출 규제하면은 부자들이 힘들까, 서민이 힘들까? 서민이 힘들다라고 그냥 거의 뭐 공통된 결론이에요. 네. LTV 규제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부자들은 그냥 자기 현찰로 살면 되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뭐 사채, 대부업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금리 부담이 더 올라가서 서민들이 더 어렵다는 게 거의 모든 연구 결과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집값을 위해서 서민을 희생하고 있고 그걸 할 정도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집값에 대해서 이제 혈안이 돼 있습니다. 네. 집값 잡는 거에.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어떤 뭐 부작용이 나오더라도 정부는 밀어붙이겠다는 거고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정책. 저는 사실 지금까지 했던 정책들이 시장에 또는 부동산 안정화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나쁠 거라고 보거든요. 한 5년 지나면 그런 논문들이 막 나올 겁니다, 이제.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것들은 더 무시무시한 것들이라 가지고 제발 올해는 집값이 좀 안정이 돼서 그런 이상한 정책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여전히 집값이 튀어오르기 때문에 당분간 오히려 지켜보는 게 오히려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